안녕하세요. 안녕 안 하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응답의 정치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우리가 응답을 해줘야지 좀 잘 되지 않겠습니까? 자,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임선숙 변호사입니다. 네. 우리 광장 토론회가 18회인데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회를 봤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제가 누군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꼭 소개를 해라 라고 해서 소개를 드립니다. 저는 임선숙 변호사고 광주에서 25년째 변호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를 보고 있는 이유는 정진우 광주미래연구소의 이사입니다. 제가 이사 자격으로 사회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사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정진우 이재명 당대표 정무특보 안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아니 그것도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사람이라고 했더니 다들 이제 놀라셔서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바깥 사람인 줄 알았나 봐요. 네, 오늘 지금 이 광장 토론회가 18회를 맞습니다. 정진욱 정무특보가 5.18 민주광장에서 단식하던 시절에 그냥 단식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해서 시작된 어떤 토론회가 거기에서 매일 있었고, 그 뒤에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남구의 여러 지역들을 찾아다니면서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어떤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는 그런 토론회로 진행해 오다가 지지난 주에는 출판 기념회 때문에 출판 기념회 준비와 행사차 두 차례 광장 토론회를 거르고 오늘 이제 이 효천 지구에서 광장 토론회를 다시 가지게 됐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광주나주철도 효천지구 경유와 그 다음에 생활 SOC 방안. 효천지구는 새로 생겼잖아요. 여기 효천지구에 사시는 많은 주민들도 계실 텐데 새로 아파트가 밀집되고 많은 분들이 살게 되지만 거기에는 그 사람들의 생활과 이런 걸 편하게 할 수 있는 SOC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추운데도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굉장히 귀하신 두 분이 오셨는데 우리 정진욱 정무특보께서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소개 너무 많은 시간을 쓰면 안 되긴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의 일이기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시는지를 서로가 알면 우리 지역 밀착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굉장히 귀한 분들께서 오셨어요. 물론 우리 지역 주민이면서 또 주민을 대표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남구의회에서 노소영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그리고 또 남구의회에서 은봉희 의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 모두 우리 지역인들의 정말로 발벗고 나서는 분들인데요. 특히 효천지구가 지금 우리 광주 전체에서도 새로운 어떤 성장 지역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특히 이제 광주나주 광역철도가 이슈가 되면서 더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어서 그 지역민들의 생각, 그리고 또 오늘 나오는 의견들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노소영 의원님과 은봉 의원님 두 분께서 정말로 경청하기 위해서 와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신 분들은 좀 빠른 속도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 분 소개할 때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뉴스포탈 온의 이현익 기자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 작품들 소개하겠습니다. 강희성 선생님, 예, 에코시티 거주자신데요. 강희성 선생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에코시티의 정우화 선생님 오셨습니다. 예. 저 개인적으로 이제 집안의 대부님 되시는데요. 우리 정한상 영광 한국전쟁 유족회 회장님 오셨습니다. 예, 지역에 사는 분이십니다. 전남 도청국장 역임하신 윤영기 선생님 오셨습니다. 예, 에코시티에 사는 분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광영광 회장 맡고 계십니다. 우리 임광표 회장님 모셨습니다. 예. 효천 시티 프라디움이 굉장히 큰 단지죠. 이 단지의 노인회장 맡고 계시는 김재현 회장님 모셨습니다. 예. 그리고 또 같은 회원님이십니다. 김순남 회원님 모셨습니다. 안광 회원님 모셨습니다. 예. 그리고 임암동 예 마찬가지로 시티 프라디움 사시는 이정님 선생님 모셨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한 분을 예 잠깐만요. 예 양규성 전 곡성 군수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양규성 군수님 예 부인 되시는 정미숙 예 사모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박순자 선생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서인나 선생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김미애 선생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김순남 선생님 오셨습니다. 예. 앉아서 다 인사를 하시네요. 박순희 선생님 오셨습니다. 예, 소개할 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역에서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박수 받는데 익숙하지 않으신지 앉아서 예, 인사하고 계십니다. 김정배 선생님 오셨습니다. 예. 김정배 선생님은 여기가 효천 1지구지 않습니까? 2지구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금 논의하는 내용은 1지구, 2지구가 상관없이 효천지구 그리고 남구 전체의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박명수 선생님 오셨습니다. 예. 송로수 선생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정기용 선생님 오셨습니다. 예, 도담김밥 대표님 예, 남편분 되십니다. 저희 도담김밥 우리가 굉장히 맛있게 먹고 있는데 오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동안에 정진우 광주미래연구소에서 함께 해주신 분들 몇 분 좀 간략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금영 빛고울 노인 건강타운 주민자치 회장님 모셨습니다. 탁재환 포기산학회 회장님 모셨습니다. 김채용 대표님 모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정일 VIP 장례타운 대표님 모셨습니다. 예. 대촌이 고향이십니다. 예. 황정희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예. 장윤철 선생님 모셨습니다. 예. 정경선 실장님, 그리고 남구청 국장으로 퇴직하신 강영선 실장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금주 실장님, 남구 합창단 소프라노 맡고 계시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오랫동안 문화예술 관련된 일을 해오신 우리 남구 문화예술계의 산 역사이시죠. 얼마 전 퇴직하신 우리 김경종 총감독님 오셨습니다. 예, 이광종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선 그러면 먼저 하고 제일 중요한 분 두 분 소개받드렸는데 그 두 분은 제일 마지막에 소개하는 걸 대신하겠습니다. 예, 김봉국 선생님 오셨습니다. 이광종 단장님 오셨습니다. 박상원 광주전남 기자협회 회장 하셨고요. 주로 봉사하십니다. 이명숙 선생님 오셨습니다. 박윤미 선생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남구에 의장 하셨죠. 우리 강원호 의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용표 의장님은 조용필이 맨 마지막에 등장하듯이 마침 또 같은 조시네요. 광주시의 의장 역임하신 조용표 의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카메라를 하고 있는 우리 윤성원 PD입니다. 여러분 격려 박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남구의 그 입법 지원관 입법 정책 지원관 하고 계시죠. 우리 김정욱 선생님 소개하겠습니다. 김정욱 선생님입니다. 혹시 빠진 분 있을까요? 방금 오셨군요. 우리 생활체육회 회장이신 김용 회장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 18회 광장 토론회를 해오는 동안
지역에 계신 그 지역 주민들께서 가장 많이 참석해 주신 그런 광장 토론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작하면서 함께 박수를 한번 세게 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그 남구 효천 지구에서는 가장 뜨거운 핫 이슈죠. 광주 나주 광역철도의 효천지구 경유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미 지금 광주시도 광주 나주 철도 효천지구 경유를 지지한다고 했고, 이제 사실상 아마 그런 입장에서 계속 그 정책을 추진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또 이제 효천지구 경유만 이제 하면 다 된 거냐, 효천지구 경유와 함께 추가적인 더 뭐 기왕에 하는 동안에 추가적인 것들이 더 필요한 거 아니냐, 그리고 효천지구에 경유를 하게 된다면 거기에 부수해서 이 지역에 결국은 발전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거 환경이 더 좋아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부수해서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는 지금 어떤 그 여러 가지 방안들을 우리가 찾아보기에 앞서 주민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어떤 부분들이 시급하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의견들을 일단 저희가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먼저 모두 발언을 정진욱 정무특보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간략하게 해주시고 의견들을 듣는 순서, 또 의원님들의 의견도 좀 들으시게요. 네. 예, 오늘은 말씀을 많이 듣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주장,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그걸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또 뜻을 모으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오늘 아마 참석해 주신 분들 말씀만 듣는 걸로도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저는 우선 모두 발언 이걸로 줄이고요. 그리고 또 두 의원님들께서도 또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누가 먼저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실까요? 김재현 회장님. 시티프라디움에 사시는 김재현 회장님께서 가장 또 의견도 많으시고 그러실 것 같은데, 먼저 그러면 한 말씀 해주시죠. 앞으로 나오셔서 이쪽에 앉으셔서 저희 마이크 이쪽에서 하나 쓸 거니까 이렇게 이동해 주시죠. 저는 시티프라디움 정로회장입니다.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우리 정진욱 정무특보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효천지구 철도하면 도시철도 지하철 온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까지요. 올 것이다 하고 있었는데 어느새 그냥 그것이 백지화가 됐다고 그런 소식이 있어요. 아마 그것은 제 생각에는 예산 때문에 그게 백지화가 됐는가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모든 걸 다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어떻게 그것이 백지화가 되고 어떻게 이것이 다른 데로 갔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감감 소식이에요. 무소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쪽으로 오는 건 참 좋지요. 그 이상 좋을 것은 없는데, 그것도 쉬운 일이, 제가 생각할 때는 쉬운 일도 아닌 것 같아요. 어렵지요. 이제 서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 자기적으로 하려고 하고, 그러지만은 우리 지역민들이 힘을 합하면은 못할 일이 없겠지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여러 힘을 합치면은 뭔 일이 없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은 좋은 의견을 좀 저도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그 효천지구가 개발이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입주민들이 차기 시작해서 이제 주거와 그다음에 상권들이 현재 지금 형성돼 가고 있는 시기인데 효천지구는 아직까지 그 상가나 이런 부분들이 다 차 있지 않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뭐 여러 가지의 어떤 불편함이나 또 접근성이나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아직은 충분히 그 도심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약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혁신도시하고 연계 그리고 광주하고 연계 또 광주와 혁신도시의 어떤 공동 발전 이런 측면에서 이 효천역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이 광주 나주 철도 자체를 놓고 보더라도 막대한 어떤 국가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을 때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해야지 그 예산을 투입하는 어떤 그 효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이걸 설치하기 전에 예비 타당성이라고 해서 이게 설치하는 것만큼 타당성이 있느냐, 효율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판단하는 것인데 그 예비 타당성이라고 하는 이제 검증 기준 이것을 통과하기 위해서라도 이 광주 나주 광역철도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효천지구의 효천역을 경유를 하게 되면 우리 효천지구에 사시는 분들이 효천역을 이용해서 이 철도를 이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사용자층이 높아져서 예비 타당성도 그러니까 효율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뭐 말씀드렸다시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다 보니까 이제 여러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광주 나주 철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사람들이 살기 편하도록 하는 SOC를 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시민의 한 사람들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SOC를 기왕에 건설하는 동안에는 우리 쪽에 근접하게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뭐 당연한 어떤 권리이고 다만 이제 우선순위나 어떤 필요성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얼마나 더 이걸 시급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를 지금 들어보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효천지구 사시면서 너무 딱딱하게 제가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네, 효천지구에 사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네, 우리 회장. 자기 소개 항상 에코시티에 살고 있는 초대 우리 노인회 회장님하고 이 간부들이 능히 왔습니다. 근데 새로 임용 개편이 오래돼서 저희들은 이진에 물러 있고요. 제가 오늘 여기 오는 기대는 그 의원님께서 광역철도 관철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효천까지 지하철 3단계 이것이 2단계까지 추진하는데 3단계가 보류되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현황을 우리한테 먼저 보고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알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효천지구의 의견을 받아야지 지금 뜬구름 잡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별로 오늘 모임의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모르고 있는 현재의 추진 상황을 그래도 간략하게나마 우리를 알려주고 그랬을 때 주민의 의견이 나오지 지금 전혀 지금 나는 감을 못 잡거든요. 그래서 순서가 누가 되었든 간에 아시는 분이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여기까지 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해야지. 지금 이렇게 하면은 초점이 흐려지기 때문에 저는 그건 건의드립니다.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여기에서 더 보충이 필요하신 분은 우리 은봉희 의원님께서 보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 저기 말씀하시는 분이 꼭 성함을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어서 성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에코시티 사는 윤영기입니다. 부연에서 저도 마찬가지 공간인데요. 토론회라 그래서 내가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냥 말 나온 대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지하철 2호선 지선이
지난 그 시장 시절에 본선 9천억 추가 소요 때문에 추진이 기재부에서는 삭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건으로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누구 한 사람 그것이 취소됐다, 계획이 없어졌다, 그렇게 확신하고 공표하고 고시한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나온 얘기는 지하철 2호선 3단계로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광주 나주 광역철도와 연계해서 검토하는 방안이 좋겠다. 모 후보는 또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하나 문제고요. 두 번째, 그것이 추진이 잘 안 되니까 두 번째로 BRT라는 대안이 나왔어요. 급행버스 노선 체계. 그게 한참 나와갖고 언론에 떠들고 나기더만은 최근에 나온 것이 광주 나주 고속 광역철도가 나와요. 그러면 효천 경유 대중교통 시스템이 지하철 2호선 연장이냐 BRT냐 광역철도냐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만 지역에서만 큰 소리 치고 난리예요. 중앙에서는 뜬뜬해 갖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노선에 대해서 또 이제 두 번째 얘기할 것은 광역철도를 계획했을 때 두 번째입니다. 문제가 당초 노선이 상무지구에서 서광주를 거쳐서 나주로 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게 건교부 최초 원안이고 지금까지 원안입니다. 지금 효천을 얘기하는 것은 대안이에요. 그러면 원안에 대해서 예탈을 할 것인가, 대안으로 예탈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갈팡질팡 아직 결정이 안 되고 있고, 대안으로 했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2,700억이 추가 소요되는 걸 알고 있어요. 국비가 거기서 1,900억, 70%. 네, 1,900억, 시비가 600억, 도비가 200억, 2,700억이 추가되는 걸로 알고 됐는데, 건교부는 뜬뜬해갖고 있고 원안으로 지금 예타를 할 걸로 확정이 돼 있는데, 예타도 안 오고 있는 상태에서 대안만 내놓고 지역에서만 떠들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확실한 방안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하고, 원안을 취소하고 대안을 했을 때 효천지구 사람들은 좋죠. 그렇지만 배제되는 송정리나 동곡 사람들 또 반반은 어쩔 것이냐. 근데 대안도 검토도 안 해보고 지금 대안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장단점을 검토해서 대안을 확실히 하려면은 지금부터라도 건교부 협상해가지고 대안으로 추진해 주시오. 확정을 짓는다지. 지금 떠도는 소문만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대안으로 효천을 경유한다 했을 때 노선이 지상에 나온 것은 상무지구고, 상무지구에서 서광주로 해서 효천을 왔다가 직구작으로 대촌 첨단 산업단지를 갔다가 남평으로 갔다가 혁신도시 갔다가 나주로 가는 걸로 됐어요. 철도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꾸불꾸불하게 갈 수는 없어요. 그랬을 때 어떤 노선을 어떻게 갈 것인가, 요 노선부터 제시를 하면서 효천지구 경유를 한다, 효천지구를 해줘라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보도를 보면요, 효천지구를 경유를 않고 매월지구를 경유하는 걸로 매월역을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는 효천은 완전히 대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효천을 경유하다 보면 상무지구에서 효천을 와서 대천으로 와서 남평으로 오면 지그자그로 해서 노선이 결정되는데, 철도가 이런 철도는 없을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예타가 통과가 될 것인가. 2,600억이라는 예산이 추가되면서 노선 하차 안 좋으면서 노선 선행 하차 안 좋으면서 예타가 통과될 것인가. 요 세 가지 점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보세요. 예, 오늘 이제 우리 그 광장 토론회 형식이 말씀처럼 현재 상황이 이렇고 여기에 대한 제 생각은 이렇고 이렇게 되면 온갖 것을 다 저희가 결정해서 여러분들한테 일종의 주민 설명회 하는 방식이 돼서 전혀 토론회가 안 돼서 어떻게 보면 좀 초기 시작할 때는 우왕좌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영기 선생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 오늘 우리가 그 논의하려고 하고 또 제 나름대로의 대안을 내지는 주장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들을 다 짚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 여기 오신 분들이 광주 나주 광역철도의 효천지구 경유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지만 그간의 경과라든가 또 노선이라든가 쟁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현재 지식이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 토론을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그걸 먼저 조금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논의할 것들을 하나하나 좀 짚어보는 그런 방식으로 좀 좁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광주 나주 그 광역철도는 이제 도시 그 국가 철도망 사업에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게 몇 년부터 몇 년 사이 이런 게 있는데 그냥 크게 보면 2030년까지는 이 철도를 다 놓겠다는 그 사업 속에 다행스럽게 이제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노선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이렇게 지그재그까지는 아니고요. 약간 모양이 달라집니다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상무역 있지 않습니까? 그 상무역에서 우리가 금방 아는 서구 농수산물 시장 있는 곳 그곳으로 먼저 철도가 옵니다. 그리고 원래 노선으로 하면 우리 잘 아는 그 매월동 쪽 있죠. 매월동 쪽으로서 이렇게 쭉 해서 대촌 쪽으로 가는 길 있죠. 그 길을 따라서 가서 도시첨단산단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 도시첨단산단이 뭐냐면 대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촌에서 칠석 쪽을 지나서 남평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남평에서 혁신도시로 가고요. 혁신도시에서 나주역까지 가는 이 노선입니다. 이게 원래 이제 돼 있는 것이고 그게 약 한 26점 몇 킬로 되는 이 것이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한 1조 5천 몇백억이니까 약 한 1조 6천억 정도가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지 국가 사업에 포함됐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타당성이 있냐. 그래서 이제 그걸 예비 타당성 조사라고 그래서 우리 흔히 줄여서 이제 예타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KDI라고요. 한국정책연구 한국 그 KDI에서 이걸 맡아서 하게 되는데 이번 6월부터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쪽으로 오게 되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거기에는 특별히 마을이 없습니다. 오는 도중에 물론 이제 앞으로 마을이 생길 수 있지만 양쪽이 산이어서 마을이 특별히 생길 일은 없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광주시가 보니까 그걸 반대로 서광주역에서 효천역을 거쳐서 효천역을 통해서 대촌으로 가는 노선 여기서 보면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은 이게 원래 노선이라면 상무역에서 서광주역을 거쳐서 효천으로 오는 이 노선이면 약간 이렇게 돌게 됩니다. 근데 어느 쪽을 해도 돕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큰 산이 하나 있어서 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대촌으로 가는 이 노선이 되면 한 2.3km가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2,700억이 늘어나고요. 이걸 광주시가 제안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사업은 광주시만 하는 게 아니고 광주시와 전남도가 다 걸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데 국가 사업이지만 건설 비용을 어떻게 부담하냐면
국가에서 70%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30%를 부담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철도를 놔두면 이 운영비를 국가에서 부담하면 사실 어떤 노선으로 하고 또 새로운 노선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를 전적으로 우리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하철 2호선 하고 나면 대략 어느 정도 한 해 적자가 나는지 아십니까? 이전에 이제 그 예측된 걸로 하면 500억 정도 적자가 납니다. 근데 지금 이 철도는 보통 대부분 뭐 전 세계적으로 어디나 이익을 내는 구간이 없습니다. 워낙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곳이든 적자가 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나 대중교통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놓는 겁니다. 철도는. 그래서 놓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게 철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해서 놨는데 그 뒤에 부담을 광주시가 하게 되고 광주시가 그러면 지하철 2호선 500억에 만약에 광주 나주 철도 구간에서 한 해 지금 예상으로는 약 10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100억 그러면 600억 600억 정도 지금 그 다음에 현재 지금 하고 있는 1호선에서 또 적자 그러면 거의 한 1000억 가까운 돈을 그냥 운영하는 비용으로 쓰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 광주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효천지구에 지금 3만 명 가까운 인원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선을 효천 쪽으로 바꾼다면 실제로 사용자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한 수익도 많아지고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사업성이 더 좋아지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주민들을 생각해서 효천지구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효천지구를 무조건 뭐 도와주자 또는 효천지구를 발전시키자 이런 건 아니고요. 장기적인 어떤 우리 광주시 전체 대중교통망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또 뭐하고 이제 연관이 되냐면 우리 윤영기 선생님께서 또 잘 지적해 주셨는데 지하철 3호선하고 2호선 3단계 사업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하철을 놓는 비용은 굉장히 큰 돈이 들기 때문에 광주시는 뭐 그건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또 결정할 일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다 논의할 수도 없고 논의한다 해서 의미가 꼭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것을 효천역으로 오는 이 노선을 활성화시킴으로써 3단계 사업에서 지하철 놓는 부분을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일거양득에 이런 효과가 있지 않은가라는 관점 속에서 광주시는 예비 타당성 조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들고 나왔고요. 저희가 이 논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비 타당성 조사 중이긴 하지만 이 노선의 변경이 필요하다면 꼭 우리가 여기 살아서가 아니고 그것이 광주시 전체 그리고 어떤 우리 국가 전체의 교통망에서 필요하다면 바꿔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논의를 하게 되면 전남도도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찬성 입장을 보였습니다. 지난 14일에 전남도가 어떤 입장을 보였냐면 그동안 전남도는 반대했습니다. 먼저 예타를 통과하자. 그렇지 않아도 예타 통과가 어려운데 이쪽을 하게 되면 비용도 더 들고 하면 점수가 또 떨어진다. 뭐 0.15점이 떨어진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예타 통과가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든 통과한 다음에 노선 변경을 이야기하자는 입장이고요. 광주시는 한번 그게 결정이 되면 그 뒤에 굉장히 어려우니 그 전에 노선 변경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가 옳고 그르냐 꼭 이런 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논의를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결론을 찾게 될 거고요. 그 자연스럽게 생긴 그 결론을 가지고 저는 광주시와 전남도에 제 의견을 이야기하고 국토교통부에도 제 의견을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이야기하고 또 여러분들도 그 의견을 모아서 광주시와 전남도에도 이야기하는 그런 결론을 지금 찾자는 게 오늘 이 자리의 목적일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 우선 정리하겠습니다. 예. 네, 아마 그 두 분 의원님들께서는 아마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오래 전부터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주장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혹시 보충하거나 더 최근의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남구의 은봉 의원입니다. 오늘 주제가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께는, 주민분들께는 상당히 좀 복잡한 내용입니다. 복잡한 내용이고, 저 또한 여기 효천 일주구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 여기 주민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얼마만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지하철 2호선 3단계 문제에 있어서 남구의회에서 목소리를 내려고 여러 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먼저 이게 민선 7기 이용섭 시장님께서 중시적으로 지하철 2호선 공사를 시작을 하셨는데요. 지금 민선 8기 강기정 시장님 이제 임기 시작하면서 2022년 11월 이제 그 당시에 기사가 보도가 되게 됩니다. 2호선 3단계 공사가 백지화된다는 이제 내용이었고요. 그 시점으로 해서 이 지역에 주민분들이 많은 불안감을 좀 안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남구의회 의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미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광주광역시 의원들이 또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부족한 것 또한 인정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 내용들에 있어서 제가 업무 보거나 그리고 5분 발언 그리고 지하철 도시공사의 많은 민원과 항의와 여러 가지 역할을 했습니다만은 그분들은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들로 이 내용들을 좀 지켜보자라는 식으로 계속 미루고 하는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진행되었던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더욱 제가 이걸 좀 해결해 보려고 많은 좀 사람들 만나보고 이야기를 해봤더니 저는 또 이제 국토부에서 이 내용이 문제가 있어서 국토부에서 예산을 편성을 안 해줘서 이게 지하철 공사가 진행되지 않다라는 또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해보았더니 또 그 문제는 또 아니더라고요. 이 문제는 원천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이 마련이 되지 않아서 국토부에서 사업 자체를 진행할 수 없었던 사업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애초에 지하철 2호선 3단계가 2,200억 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당성 검사 용역비로 해서 5억 원 정도 현재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5억이라는 돈은 지하철 공사가 아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5억은 어찌 보면은 있으나 없으나 하는 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 타당성 검사에서 이 내용이 이제 맞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제 바로 무마시키는 내용으로 흘러가는 내용이었고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을 하나 꼽자면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이나 지하철 도시공사에서 중축으로 아마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광주광역시에 이거를 어떻게 끝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의지가 좀 중요하다는 좀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두 번째는 내년에 있을 총선에 이 지하철 3단계 공사를 관련해서 국회에 가서 관계부처와 매듭을 지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되셔서 광주시와 그리고 정부와 그리고 지역과 면밀히 3자 이게 연계가 제대로 된다면은 이 방법 아니고는 제가 봤을 때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해왔던 사람으로서 좀 나올 수 있는 해답이 그 정도밖에 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이 계속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지하철 도시공사는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남구에서 주민들의 이런 목소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목소리를 지하철 도시공사에서 받아서 시장님께서도 이걸 좀 더 고민하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내게끔 구회에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지하철 2호선 3단계 또 현재 2호선 관련해서 오랫동안 애써주셨습니다. 우리 노소영 의원님께서도 고생 많으신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노소영 의원입니다. 저는 사실 주민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가 이제
저도 효천 2지구 주민이고요. 제가 의원이 돼서 남구에서 가장 놀랬던 게 저희 남구가 재정 자립도가 30%도 30 약간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세웠던 어떤 생각이 첫 번째 우리 지하철을 생각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소환공단이 이번에 도시재생공단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에너지밸리의 남구화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이 세 가지인데요. 자, 일단은 이제 여기 광역철도로 넘어가서 지금 예비적 타당성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어떤 사업이 500억이 넘어가는 사업이 있을 때 국비가 300억 이상이 들어가면 예비적 타당성을 검사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1.0이 넘었을 때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경제성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 편익을 계산한 다음에 그 부분을 비용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과연 지금 예비적 타당성이 있는 그 지금 원래 노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0.78을 받았습니다. 근데 나주에서 주장하고 있는 게 혁신도시에 와서는 지하화를 시키자. 그걸로 돌렸을 때는 0.77 정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효천역을 경유했을 때는 0.63이 나옵니다. 좀 불리하죠. 하지만 28km 정도로 돌아가지만 거기에 대한 요금의 증가분이 있기 때문에 8억 정도의 이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게 너무 미미해서 저 별로 큰 점수를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방금도 정진욱 정무특보님께서 하셨다시피 나주와 우리 광주가 의견 대비 큽니다. 왜냐하면 유지비가 200억이 들거든요. 그럼 절반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100억씩을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보다 좋은 말씀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저는 그런 숫자적인 편익 말고 사업에 대한 편익을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많이 홍보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렵죠. 우리가 그 경제성을 적게 받아서 어렵지만 우리가 공론화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효청 1, 2지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 어떤 재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지금 현재 보성에서 송정리역까지 운행되고 있는 경전선의 일부가 효천역을 지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경전선에 대한 어떤 가치를 증대시키는 거. 보성으로 가면은 보성에도 문화자원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강조하는 거 방법 하나고요. 두 번째는 우리 효천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 우리 얼마 전에 송암동 효덕동에서 5.18 6.5를 발견된 거 아시죠? 얼마 전에 위령제도 지냈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구에서는 거기에 대한 위령탑이나 어떤 지지석을 세우기 위한 사업을 용역을 맡겨놨어요. 그럼 그 자원 하나. 다음 세 번째는 남선연탄 아십니까? 거기 보면은 효천역과 이어진 끊어진 산업철도가 있습니다. 연탄을 실어 날랐던 짧은 철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거기에 지금 통일 열차 수업을 할 수 있는 남은 열차칸을 이용해서 수업을 할 수 있는 통일 열차 사업에 대한 것을 용역을 맡겼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송암공원이 꼭 들어서시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송암공원에 대한 어떤 홍보도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다섯 번째는 대촌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농사 짓는 문화민들에게는 줄문화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 대촌에는 뭐가 있죠? 네네, 곶싸움. 이렇게 문화적으로 우리 효천이 가지고 있는 사업에 대한 편익을 강조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주민들의 힘이시거든요. 제가 지금 몇 가지 열거를 해드렸지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생각을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짧지만 제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아니, 정말 필요한 말씀이십니다. 노력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 왜 이런 그 논의의 그 시간이 필요한 거냐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노소영 의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까 이제 우리 그 정진욱 정무특보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지금 설명회를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는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이 노선을 우리가 만들고 또 이거를 요구하고 관철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는 그럴 필요가 있는가, 주민들이 이걸 요구하는가, 또 필요로 하는가, 이걸 저희가 일단 확인하는 자리이고요. 그게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많은 주민들께서 필요하다라고 요청하시고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걸 공론화시켜서 요청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제 방향성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 이 자리를 만든 것이고요.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노소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의 여러 가지 어떤 생각과 의견을 듣고 또 정무특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주민 여러분께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는 그런 자리가 1차적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두 분 의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를 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뭐냐면 큰 사업이 있을 때 그것에 예타를 할 때 이제 경제성이라든가 사업성 이것만 따져서 사업을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사업이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제성과 사업성이 있다는 것도 함께 주장하면서 동시에 이제 정책적 고려를 함께 봐야 되거든요. 저는 아까 노소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자원들에 대해서 우리도 잘 모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광주 시민을 설득하고 또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을 설득하는 이런 과정이 첫째 필요한 것 같고요. 물론 그런 것은 이제 제가 또 앞장서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함께 하겠습니다만은 또 하나는 각자의 역할 속에서 최선을 다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은봉이 의원님께서 아까 의원으로서 이제 하셨던 역할들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제 많은 역할들을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저는 접근하면서 생각했던 게 우리가 KTX를 놓았을 때 그때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KTX가 이제 경부선 KTX가 놓아지고 호남선 KTX를 하자고 하는데 호남선 KTX가 예타를 통과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경제성에서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그것을 사실은 우리 민주정부의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분이 말씀하셨어요. 경제성이 없는 말이 안 되는 사업을 왜 특정 지역을 위해서 한단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또 KTX가 아마 지금은 이제 우리가 워낙 많이 사용하니까 여러분들께서 못 느끼시겠지만 야, KTX를 누가 타지? 라는 생각조차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우리 지역의 그 당시에 우리 지역민들 그리고 또 지역의 정치적 리더들이 굉장히 그때 열심히 땀 흘려서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정말 거의 싸우다시피 했습니다. 그런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업성보다도 저는 정책적 고려 내지는 정책적 결정이 훨씬 더 어떤 사업에서는 중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제성이나 사업성들이 거의 다 채워집니다. 지금 우리 효천역을 경유해야 된다는 판단에 대해서 전남도가 반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딱 이야기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타를 통과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경제성에서 굉장히 낮은데 그 구간이 늘어나고 비용이 늘어나게 되면 예타 통과가 어려우니 먼저 예타 통과한 다음에 노선을 변경하자는 이런 정도의 비판이지 지금 여러분이 주장하는 효천역 경유가 틀리다 또 그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맞지 않다 그런 논지가 아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저는 우리가 KTX를 관철시킬 때 했던 노력들 그리고 또 그때 국가가 했던 결정 그건 정책적 결정이었거든요. 저는 이것도 똑같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제가 이제 정책적 결정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우리 효천 지역민들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광주 전체 광역교통망, 대중교통망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세 번째는 혁신도시에 뭔가 정주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정주 여건을 만드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7개 기관인가요? 내려와서 있는데 이분들이 다 주말이면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이곳에서 주말을 보내고 가족들이 내려와 살고 그러면 그분들이 어디에 살게 될 것 같습니까? 혁신도시와 아마 효천지구에 주로 살게 될 겁니다. 그렇게 그런 어떤 정주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 그게 이제 도시를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지고 정부를 설득하고 또 지역민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 저는 그것의 최종적인 어떤 형태는 정치력이라고 봅니다. 정치 리더가 어떻게 국민을 설득하는가, 거기에 이런 사업에 성패가 다 걸려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마이크 좀. 네, 아까 세 가지 네. 짚어주셨는데요. 네, 거기에 대한 말씀해 주시죠. 네. 확답이 없어서 좀 다시 한번 여쭙고 있는데요. 특보님 생각은 이 답에 여기에 대한 답을 내리기는 상당히 어려우실 거인데요. 지하철 2호선 지선 3단계라고 요즘에 얘기가 돼요. 지금 완전히 백지화된 것은 아니니까 백지화된 것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모 후보께서는 광역철도와 연계가 검토 필요하다. 그러면 후보님 입장에서는 지하철 2호선 지선 3단계를 계속 추진을 밀 것인가? 만일에 후보가 됐을 때, 국회의원 후보가 됐을 때 밀 것인가? 광역철도 광주 나주선을 적극 밀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피력해 주시고, 사실상 나주 광역철도는 아까 노소영 의원님이 그 비시 분석이 일부 나온 것을 언급해 주셨는데, 일기하가 못 되고 뭐 0.67 정도로 나온다고 했는데, 이 비시 분석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 지어졌을 때 대안은 뭘 가지고 계실 거인가? 대안으로 지금까지 잠정적으로 수독 상태인 지하철 2호선 지선 3단계 사업을 또 다시 거론해서 미실 거인가? 여기에 대한 소신도 얘기해 주시는 것이 앞으로 공약을 발표하는데 큰 어떤 자료가 되고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소신을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으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윤영기 국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토론 시기라 말씀드리는데요. 이 광역철도란 것이 지금 2030년경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거론해가지고 만일에 예타가 안 된다고 했을 때, 또 광주에서 나주 가는 제가 알기로는 KTX가 있고 국도 1호선이 지나가고 있고, 또 송정리에서 동곡으로 가면 국도 4차로가 있고, 아마 저희들이 그 혁신도시까지 가보면 효천에서는 15분이면 가요. 그랬을 때 타당성이 입증되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만, 접근성이 너무 가차원거리고 접근 방법이 다양해서 타당성이 없을 때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아까 그 두 대안을 가지고 후보님께서는 선거 공약에 어떻게 내걸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보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아니, 우선은 제가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제 그 예비 후보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 토론회를 하는 방식으로는 지금 저희가 할 수가 없어요. 사전 선거 운동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그래서 후보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계속 해온 취지는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 그리고 주민들과 어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것, 이게 지금 지금도
현재도 특보 자격이신데 그렇습니다. 그 특보 자격으로 말씀을 해주셨죠. 네, 아니 그래서 구체적 정책을 얘기하는 게 이게 지금 정책 토론회나 사전 선거 운동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이제 그 주민들의 의견을 이제 듣는 이제 그런 형식을 더 취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 정무특보의 생각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생각을. 네, 그냥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니까요. 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을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무슨 말이든 세상에 다 할 수 있는데 왜 시원하게 말을 못하냐 이러는데, 광장 토론이라는 이 형식이 대한민국에서 정진우 혼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슈가 있는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그 대화를 나누면서 거기에서 정책이라든가 공약이라든가 대안을 찾아내는 이런 형식으로 하고 있는 게 정말로 저 혼자 하고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제가 이걸 계속 진행하니까 그것도 뭐 한두 번이 아니고 벌써 18번째 번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정책 포럼이니 정책 토론이니 해서 이런 양식들을 계속 이제 다른 후보들도 이렇게 만들어서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그리고 저한테 어떻게 하냐 물어보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이제 저는 잠깐만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제 정책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선관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렇게 당신이 하는 말들이 경계에 있다는 거예요. 선거 공약과 그 다음에 당신의 주장 내지는 생각을 말하는 거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당신이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우리가 고발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이제 압박을 저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론회를 이끌어가면서 가능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을 적게 드리고 여러분들 의견을 많이 들으려고 했던 것이 그런 거고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큰 흐름에서는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아실 거고, 또 저는 이제 제 생각은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 철도가 놔줘야 된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죠. 그래서 제 생각은, 제 주장은 효천역을 경유한 광주나주 광역철도 노선이 가야 된다는 그런 주장들이 지금 현재 있지 않습니까?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윤영기 선생님께서 이제 동시에 말씀하신 지하철 3단계 사업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것은 제가 정말로 쉽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것은 정치인으로서 무책임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어떤 책임 있는 정치인은 어떤 공약을 내놓을 때 그것이 현실 가능한 것들, 그리고 또 우리 주민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광주시와 협의하고 전남도와 협의하면서 어떤 의견들을 내놓는데, 지하철 일은 광주시하고 제가 충분히 논의하면서 제 공약을 만들어가는 게 저는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우리가 지금 어떤 필요성이 있어서 계획을 세워놨지 않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세워놓은 계획은 실행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하철 3단계 사업, 2호선 3단계 사업을 계획을 했다면 그것이 특별한 어떤 문제가 있지 않다면 반드시 해야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닥친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의 문제에서 닥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광주시와 논의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 일하는 분들이 또 오랫동안 주민들과 같이 일하고 또 시하고 같이 일해보면서 가진 경험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정책이나 공약 또 저의 주장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가 광주 나주 광역철도의 효천역 경유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 이슈에서 물러서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바라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가, 저는 그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에 사실은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다른 이제 아마 이제 우리 윤영기 국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의 취지는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제 이 광주 나주철도 효천지구 경유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는 광주 나주 광역철도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첫 번째 광역철도냐 BRT냐 또 지하철 2호선의 이제 뭐 연장이냐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광주하고 전라남도가 이미 이제 그 광주 나주 광역철도를 통해서 광주와 나주의 이제 어떤 그 발전을 이제 꾀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기 때문에 한 것으로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그 연장에서 효천지구의 경유가 필요하냐 아니냐 하는 것이고, 이제 저희는 그 동안에 논의해온 것에 비추어 본다면 효천지구의 경유가 이제 그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지역민으로서의 이제 입장인 거죠. 그러면 효천지구 경유를 한다고 했을 때는 아까 우리 윤영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노선의 문제, 또 그런다고 해서 예비 타당성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냐 문제, 그리고 또 새로 그거를 그 경유한다고 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의 문제, 그리고 또 이 광주 나주 철도가 완성된다고 했을 때 또 발생하는 운영비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하나의 정책을 결정함으로써 수반에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단계에서 우리는 그거는 이후에 또 이제 우리가 해결해 가야 되는 문제고, 현재는 그럼 우리에게 효천역의 경유가 필요한 것인가? 그것도 이제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막 요청한다고 해서 국가가 결정해서 비용을 들여서 건설하는 것은 뭐 앞으로도 뭐 5년, 10년 뒤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우리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 다음에 얼마나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또 그게 왜 필요하느냐,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오늘은 이야기를 우선은 이제 더 나누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말씀하시는 이제 그런 그 특보의 생각은 이후에 아마 다시 한 번 더 또 효천지구를 찾아서 더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에코시티의 정우화입니다. 1시간 토론에서 내가 알고 싶은 90%는 제가 알았습니다. 광장 토론의 목적이 대면하고 충분히 달성이 된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는 두 의원하고 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일 관심 있는 것은 그 전번 출판 기념회에 내가 책을 한 권 전달을 받고 밤새도록 읽고 완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임선숙 변호사님, 광주 전남 변호사회장을 장기간 하신 부부를 만난 그 과정도 내가 좀 참 보고, 오늘의 꽁이 콩밭에 있다고 내년 4월 10일 총선이 지금 우리 마음에 있는 건데, 나는 그 자서전을 보고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사실은 어디에 치우치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나오려고 했는데 발복 한번 나가보자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서전을 읽고 아주 훌륭한 후보로, 또 그 이재명 그 당 대표가 참 사활을 건 단식 투쟁에 동조 단식을 한 유일한 16일 하시다가 앰뷸런스 타고 이제 가신 이러한 결기, 또 그 선친께서 가척 사업을 해가지고 참 사기를 당해서 회가 망신해가지고 서울 이사가는 과정, 이런 여러 가지의 인생의 삶이 우리를 대변할 수 있는 가장 적임자라고 나는 내 마음대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오늘 만나자는 이 토론은 이걸 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토론을 통해서 하는 건데, 여기서 그걸 더 이상 결론을 안 내릴까 나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광장 그 단식 투쟁했을 때 14차인가 뭐 이렇게 광장 토론을 했고, 또 우리 임선숙 변호사, 훌륭한 임선숙 변호사를 만나게 된 인생의 그 좁은 그 드라마, 그 다음에 인간 이재명에 대한 짧은 그 소감이라도 오늘 들어보고 간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끝날 때 마무리 인사에서 하시고, 저희가 지금 여기 그래도 오늘 굉장히 주민들께서 많이 오셨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더 생각해봐야 된다라고 하시는 의견들이 더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양 군수님.
시티 브라드에 살고 있는 양규성입니다. 황금 같은 시간에 하여튼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이렇게 우리 주민들 의견을 듣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우리 정진욱 특보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모이신 이제 우리 주민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 송암동의 상주 인구가 22,000명 됩니다. 예. 그리고 옆 인근에 강주대학과 송원대학이 있고 또 송암공단이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는 노인타운이 인근에가 있습니다. 이 노인타운에는 강주시 저 북구에서까지 다 찾아오십니다. 매일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교통이 안 좋습니다. 특히나 이쪽 송암 지역은 교통 취약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도시철도 2호선 3단계 사업도 아직 마무리가 이제 끝나지는 않았다 하니까 그것은 그대로 또 전력을 다해서 추진하기로 하고 이번에 이제 나주, 전남, 광주 광역 철도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나 또 우리 전남이나 광주 또 우리 남구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한 목소리를 내 가지고 우리 정진욱 특보님께서도 앞장서서 그것을 관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많이 오셨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1시간 넘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도 오셨으니까 한 말씀은 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제가 사람을 못 내어서. 네네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티 브라딩 동장을 맡고 있습니다. 동대표도 맡고 있고요. 아니, 제가 이제 동대표를 맡다 보니까 1년이면 초등학교를 여기가 있으니까 이사를 안 가요. 근데 5학년만 되면은 이사를 가거든요. 그 세대가 많이 이사를 가요. 왜 이사를 가냐? 그러니까 교통이 중학생들이 다니기가 힘들어서 가정이니까 이사를 가거든요. 그래서 07번이 지금 남소년탄 바로 고가로 지나가는데 효천 쪽으로 이로 지나서 가면은 학생들이 동선동으로 많이 학원을 다니는데 07번하고 28번이 이쪽으로 돌면은 이사도 안 가고 학생들이 그 아침에 학교 갈 때나 이렇게 집에 올 때 편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 이렇게 건의해가지고 그 버스 노선을 좀 증차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1지구, 2지구 이제 통장들이 이렇게 회의를 했거든요. 이제 행정복지센터에서 그런데 다 그것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은 주민들이 동의서를 이렇게 써가지고 그거를 시에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1지구, 2지구 좀 협력해가지고 그 버스 노선을 증차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이게 현실적이고 필요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두 분 의원님들 잘 메모하고 계시죠? 네. 네. 저 말씀드릴게요. 에코시티의 정한상입니다. 우리 정 후보님하고는 저하고 같은 일하면서 제게는 손짓발입니다. 제가 그 출판 기념회에서 책을 가지고 와서 우리 정무관님이나 윤영기님께 전달하고 저도 그걸 일독을 다 했어요.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 이렇게 훌륭한 인재가 있었는데 우리 문중에다도 알리지 않고 숨어있는 인재였구나라는 것을 제가 감탄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도 같이 한번 참석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저도 원래 봉선동에 살다 여기로 이사를 왔어요. 그러면서 아까 연장선의 3호 연장선 그것은 반드시
우리 지역민들 아마 말씀을 안 해도 여기에 오신 분들은 바로 연장선이 빨리 되기를 염원하고 계시고 제2로 광주 나주철도 요천지구는 그것도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해 주신 사항이 있어요. 학구조정 문제예요. 학구조정. 왜냐하면 우리 지역의 학구가 효천중학교로 중학교가 다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송원중학교도 있고 송원초등학교 있고 대성여중 있고 대성여고 있고 광덕 거기 또 하나 있죠. 여고가. 이런 대광여고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여기 빈여울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부 배정이 이쪽으로 안 돼 있어요. 대성여중도 안 돼 있고 여기 효천중학교로 다 돼 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 가지 봤어요. 타고 가는데 전부 이 길을 건너서 효천 쪽으로 가요. 이 7번이나 3번이 그쪽을 3번을 주로 타고 다니거든. 저도 항상 느껴요. 금남로 중앙로를 가려면은 남광주로 해서 내려와야 돼. 여기서 7번이 조금만 돌아주면 바로 대성여중 또 대광여고 그 다음에 또 대성중학여고 또 그 다음에 동성중 이렇게 했는데 동성중도 안 되고 여기 송원중도 우리 학구가 배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학구 조정을 돼야 된다. 학구 조정이 되면 자동적으로 7번은 이쪽으로 순회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제가 자주 금남로에서 타고 와요. 타고 오면 어디서 내리냐? 송암공단에서 내려옵니다. 여기까지 우리 집까지 오는데 15분 걸립니다. 근데 3번은 이렇게 해서 돌아가요. 7번은 송암공단에서 가는데 손님 없어요. 어디까지 걸립니다. 광주에서 광주대역까지 가는데 손님 없습니다. 이리로 돌아오면은 내가 이제 그 7번 기사님 보고 말했더니 아이고 7번은요 손님이 많아가지고 그런 데다가 여기까지 돌아오면은 시간이 더 걸려가지고 더 힘들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시에서 교통과에서 조정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첫째는 학구 배정을 반드시 대성여중, 동성중 이쪽으로 송원중 이쪽으로 학구를 조정해 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우리 주민 전체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빈여울 초등학교나 이쪽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모든 주민들이 함께 나서서 10년도 조정이 아마 머지않아 곧 있을 겁니다. 이때는 학구 조정이 반드시 양쪽 터라 효천중학교로 다거리 넣지 말고 양쪽으로 여기도 광역으로 터라 이렇게 조정을 해줘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 주민들이 근간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반드시 2호선에서 연장선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 수건 사업입니다. 이도 시급합니다. 네, 벌써 이제 6시 25분 시간이 이제 다 돼가고 있는데요. 우선 간단히 듣고 또 짧게 말씀드릴게요. 사실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참 다 나온 것 같아서 정말 어떻게 보면 기쁘고 행복합니다. 여기 한번 우리가 오늘 제가 이 주제를 잡을 때 되게 고민 많이 하는데요. 나주철도 효천지구 경유에다가 플러스 생활 SOC라고 제가 붙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효천 이지구도 그동안에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던 곳이잖아요. 근데 1지구는 더더구나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이라든가 우리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어떤 기반 시설들이 많은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좋은 아파트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연계된 교통수단이라든가 또는 어떤 생활 인프라라든가 무슨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바로 그런 말씀들을 좀 듣고 싶어서 생활 SOC라는 게 뭐냐면 사회 간접자분들 그 교통이라든가 여러 인프라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수곤들 또 그 고충들 이걸 듣고 싶어서 이걸 넣어놨는데 또 마침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반갑고요. 매년 그 버스 노선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때 여러분들 말씀 반영될 수 있도록 마침 우리 또 뛰어난 두 의원님들 은봉이 의원님, 노소영 의원님 와 계시니까
이분들이 또 역할을 해주시고 저도 또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아마 효천지구를 경유하는 광역철도 그리고 또 우리 생활에서 편리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지하철 이 두 개에 대한 욕구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 예산의 범위에서 해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 말씀 끝으로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국가 사업이라든가 또 시의 사업에서의 예산은 결국 이제 중앙 정부가 이제 결정해서 내려주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하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그럼 예산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무슨 이렇게 개인적 인연이나 이런 걸로 해서 결정이 된다면 세상이 다 그런 사람들이 다 움직이고 있겠죠.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그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얼마나 큰 그림을 잘 그리는가, 거기에 플러스 다른 국회의원들 또 정부를 얼마나 잘 설득할 수 있는 설득력과 논리와 정치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지역의 정치 리더에 대한 어떤 관점을 보실 때 항상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 네, 이게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오랜 시간, 1시간 반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도 또 많은 분들이 오셨으니까 우리 효천 지구 또 생활 SOC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 네, 우리 윤용기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네. 자꾸 말씀드리기 죄송하고 여러 말로 해서 미안한데요. 이제 다음은 광역철도가 아니고 생활 SOC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주시 변두리가 효천지구인데요. 제일 문제가 저희 고향이 대촌입니다. 그런데 수역차를 타고 다니는 건데 어반부lok에서 포충사까지 도로가 버스가 다니는 도로가 1차로예요. 대한민국에 이런 도로 없을 겁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버스 노선이 저로선인데요. 그때 그대로 포장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저게 광산구로 그대로 남아 있었더라면 진작 2차로 정도는 포장이 됐을 겁니다. 거기에 지금 첨단 산업단지하고 저쪽에 또 지방산단이 합해서 한 60만 평이 들어왔는데요. 거기가 활성화된다면 저 도로가 지금도 출퇴근 시간이 문제인데요. 저거 검토 한번 해야 할 것이고, 거기에서 또 포충산에서부터 대천까지는 4차로예요. 근데 대천에서 소재지에서 저 숨천까지는 또 2차로예요. 그 나주하고 연결되는데 광역철도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적은 도로로 나주와 파리 연결할 수 있는 도로는 거기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저 포충산에서 저쪽 이장이 쪽으로 돌아가는 노선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한 발자국 또 돌아가려고 안 해요. 2차선으로 가르게 되고. 그 1차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생활 SOC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어반부룩에서 포충사까지 길은 저도 종종 이용하는데 사실은 그게 가로지르는 길이고 또 효천 1지구하고 바로 연결되는 길이어서 굉장히 편리한 길인데 너무 좋아서 요즘 이런 길이 있나 저도 항상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마 빠른 시간 내에 넓어져야 되는 길이고 아마 이런 배후 도시가 형성되기 전에 마을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제 새로 도시가 형성됐기 때문에 여기가 신도시 아닙니까? 이제 그런 어떤 생활 SOC들 하나하나를 짚어가면서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대촌에서 승촌 가는 그 도로도 여러분 저도 이제 이번 선거 기간 이전에도 이제 누가 아는 분이 있어서 국밥을 먹으러 거기를 자주 다니면서 봤지만 대한민국에 아직 그런 도로 그렇게 많이 사용하면서도 그런 길이 남아있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효천에서 대촌 지역에 이르는 그런 곳이 우리 광주의 미래를 위해서 남겨둔 땅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또 하루빨리 그런 기반 시설들이 지금 갖춰져야 되는 그런 곳이고요. 또 많은 분들이 거기에 공감하고 있고 또 여러 차례 계획들이 세워졌다 없어지는 그런 도로여서 그 부분도 함께 고민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길이 더 넓어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6시 33분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광주나주 철도 그 효천지구 경유와 생활 SOC 방안과 관련한 토론회를 하면서 오늘의 이야기의 주된 주제는 도로였습니다. 도로. 우리가 어디인가를 이동하고 또 출퇴근할 때 도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또 수도권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고려하는 게 출퇴근 시간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너무나 이게 번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멀면 아무리 좋은 직장이라도 안 간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온 그 여론조사가 매일 출퇴근 시간을 30분만 당길 수 있다면 한 달에 월급을 37만 원인가를 내가 포기해도 된다. 이런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매일 이 교통체증으로 인한 그 지체와 거기에서 소요되는 이 스트레스에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학군, 그 다음에 7번 노선, 3번 노선, 이제 이런 또 1번 도로 얘기도 해주셨고, 또 아까 이제 양규성 부군수님께서도 송암동이 교통 취약 지역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게 우리들의 오늘 토론회에서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저희가 더 확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얘기하실 분 있으시면 듣고 안 그러면 마무리를 하고 마무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나 꼭 오늘 여기까지 나왔는데 한마디 해야겠다. 뭐 이럴 때 그래도 한 분 하셔야 되는데 없으시네요. 그러면 정무특보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토론 중에 오신 아주 귀한 두 분 먼저 좀 소개하겠습니다. 남구 여성의용소방대에 대장님 두 분이 오셨어요. 4대 대장님이셨던 노정숙 대장님 어디 계십니까? 노정숙 대장님 좀 일어서셔요. 여기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5대 대장님 임성신 대장님 반갑습니다. 지역의 일에 발벗고 나서는 분, 그런 분들이 그런 일에 이제 의용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습니까? 루신이 중국의 그 문학가 루신이 있는데요. 그분 말을 하면서 제가 이제 마칠까 합니다. 그 전에 인간 이재명에 대해서 물어보셨으니까 제가 한 1년 반을 하루도 빠짐없이 모시고 다녔거든요. 이재명이라는 분은 희한하게도 우리가 어떤 좀 뛰어난 분을 옆에서 모시다 보면 되게 실망하잖아요. 인간적 모습을 볼수록 약간 좀 실망하고 흠을 보게 되는데 이상하게도 그분 모시고 다니면 임선숙 변호사도 한 8개월 동안 최고위원 하면서 올수금 날마다 가서 뵀는데 둘이가 똑같은 의견에서 제가 아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정말 볼수록 매력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의 기존의 편견을 산산히 깨는 사람이다. 굉장히 세심하고 따뜻하고 소심하고 그러면서도 또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은 담대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하도 막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에서 그 사법 리스크가 있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분 정말 정직한 분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원칙에 충실한 분입니다. 그래서 원칙과 상식에 충실한 분이어서 저는 그분과 함께 있으면서 오히려 제 자신을 더 돌아보고 정치인은 원칙과 상식
그리고 정직하게 해야 되겠구나. 그걸 새삼스럽게 배우고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400번에 가까운 그 압수수색 당하면서도 현재까지 건재하지 않는가 그렇게 싶고요. 그리고 제가 그 대목만 읽어드리면서 오늘 길과 관련된 거에서 생각나서 루신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노신이라고도 하죠. 중국의 유명한 문학가인데요. 희망이란 것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길 같은 것이다. 원래 땅 위에 길은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으면 그게 곧 길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오늘 길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생각한 그 길들, 뚫렸으면 하는 그 길들, 7번 버스가 돌아왔으면 3번 버스가 노선을 바꿨으면 하는 그 길들, 그것이 바로 바라는 사람이 많으면 이루어질 거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도 그러시죠? 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잘 됐습니까? 예. 한식 하시고.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